지금 문재인이처럼 이게 좌파들이 막 대책한다 이러면 이게 더 오르는 거예요. 심리거든요. 결국에 문재인 때 28, 9번 대책 놓아가지고 다 실패하고요.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지금 문재인보다 더 합니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요새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문재인은 그 서울 집을 못 사게 했는데 근데 이재명이는 서울에 못 살게 한다. 서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. 아주 이게 유행입니다. 문재인 때는요, 서울에 집은 못 사도 비싸니까 서울에 살 수는 있었다고. 전세도 주고 이게 월세도 싸니까. 근데 이재명이는요, 아예 서울을 떠나게 만든다니까? 왜? 트리플 강신이니까. 집값 비싸, 전세 비싸, 월세 비싸. 그 서울 떠나. 너 나가.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보다 훨씬 잘못하는 거죠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이는 서울에 집을 못 사게 한 이런 잘못이 있지만 그러게 이재명이는 아예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내쫓아버리는 이런 게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.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총선, 대선 망한다고 지금 난립니다. 민주당에 막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. 가보면 이게 오죽하면 이게 기사까지 났어요. 실제 어떤 기사냐. 이 재밌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온 거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.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습니다. 이런 기사에 속 타는 여당, 부동산 정책 이런 식이면 총선 망한다. 이런 데 제목입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은 말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. 이대로 가면 이게 총선도 망하고 대선도 위험하다. 그런데 말하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찍기까지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.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. 실제. 요즘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면 부동산 걱정한답니다. 이대로 가면 이게 난리 났다. 이게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게요. 여론조사 꽃이라고 김어준 프로도 50% 무너졌잖아요. 리얼미터도 어제 46까지 무너져가지고 지금 심각한데 이게 부동산이 큰 이게 영향을 준다. 이런 데 기사가 쭉 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는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가요. 대출 규제예요. 이놈들이 은행까지 해가 은행장이 3년이 못하게 법을 만들겠대. 아니 은행이란 게 민간기업이잖아요. 그게 그럼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2번밖에 회장 못하게 하면 이게 공산주의지 이게 법입니까? 아니 은행장을 뽑는 건 은행의 주주들이 알아서 회장 뽑는데 이 법을 바꿔가지고요. 은행 예를 들어 KB 금융지주 회장이 있다. 2번 하면 3년이 못하게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.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은행이 정부 겁니까? 그럼 이게 상장은 왜 하느냐고요? 정부 거냐고요? 아, 정말 이 공산주의도 이런 정책이 없는데 은행을 때려잡아가지고요. 대출을 갖다가 전부 다 막았잖아요. 1인당 2억 이런 식으로 분당에 막았잖아요. 그러고 토론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집단 대출이 막혀가지고 우리 계약금 날리게 됐다. 이랬더니 또 그 아파트 있잖아, 수원에. 그 단지만 또 이게 압력해가지고 그건 해결해줘.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참 이게 이재명이가 부끄러운 일단 이게 대출을 다 막아버린 거. 아니, 갚을 능력이 되면 대출을 왜 막냐고. 담보가치 확실하면 은행 뛸 염려 없고 개인도 내가 갚을 능력 된다. 내가 의사고 변호사다. 그러면 이게 갚을 능력이 되는데 왜 대출을 막느냐고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이게 가장 불만이고요. 대출 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뭐냐? 세금 폭탄입니다. 세금 폭탄. 지금 이게 보유세를 3배로 올린다.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. 한번 때려보라고. 자기 머리 위에 폭탄 떨어질 겁니다. 폭동납니다. 폭동. 보유세를 이게 집 한 채 있는 보유세가 원래는 세금 때리면 안 돼요. 내가 의식주잖아. 내가 옷 한 벌 있다. 내 옷에다가 세금 때리면 되겠습니까? 내가 의식주,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거야. 집 한 채 있으면 이게 그 세금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, 원래는. 의식주는 기본 욕구인데 왜 내 옷에는 세금 안 때렸냐고. 이 양복에는 왜 세금 안 때렸냐고. 말도 안 되는 게 짓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보유세 폭탄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거고요. 이놈이 남미에 휴가 갔다 오면 남미 서늘한 추운 나라, 지금 여름이니까 그는 서늘한 겨울이니까 놀러 간 거 아니에요. 룰라 보고 해가 5번째 만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돌아오면 이제 부동산 폭탄이 떨어지는데 일단 보유세 폭탄 이게 심각하고요. 그 다음에 양도세 폭탄이 또 있어요. 벌써 이재명이 뭐라 하냐면 이 조선일보에서 오늘 단독 보도 나왔거든요.
양도세 장특 공제라고 있잖아요.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는 거 있죠. 이재명이가 10년씩 다 받아먹잖아. 지금은 이제 그 10년 이상 보유하면 40%, 또 이게 실제 10년 이상 거주하면 또 40%, 최대 그 80%까지 장특 공제를 해주거든요. 이재명이가 다 받아먹은 거예요. 혜택을. 장특 공제. 그게 그 10년 보유, 10년 거주,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보유하고 거주.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하려는 게 뭐냐? 이제 그 거주한 사람만 공제를 해주고요. 아니, 보유만 사람 있잖아요. 집을 사기는 샀는데 내가 그거 안 사는 보유만 사람. 이거는 이게 보유 공제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요, 저는 얼마나 이게 그 위험하냐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집을 샀는데 오죽하면 이게 내가 그 집에 거주를 안 하고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거주를 안 하고 내가 사놨고 이게 딴 데 내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. 집은 하나 샀는데 거기 그 집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어떤 사람들이 못 사냐?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처럼 뭐 직장 문제, 이재명이가 청와대 가니까 그 집에 안 살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이 뭐 예를 들어 내가 외국에 나갔다 유학이나 또 이게 직장이 뭐 외국에 갔다 또는 지방에 갔다 이럴 때 서울에 집 하나 사놨는데 내가 세종시에 공무원이다. 그럼 세종시에 또 이게 월세나 전세 살이 되니까 서울시 집은 내가 못 살고 내가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에 못 사는 이유가 첫째가 직장 문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문제가 뭐냐. 바로 이게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영끌한 거, 영끌. 내가 집을 하나 사긴 샀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게 전세 끼고 산 거야. 그러니까 전세가 뭐 부채잖아. 예를 들어 집을 내가 15억에 샀는데 전세를 뭐 8억에 전세를 줬다.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집을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피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산 집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전세 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산 거예요. 전세 끼고 왜 집값이 오르니까. 근데 너는 살지 않았으니까 너는 세금 다 내. 너 장특 공제 없어. 야, 이게 말이 됩니까? 이 사람이 투기꾼입니까?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 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못 사고 못 살고 전세 끼고 사는데 이 사람이 투기꾼이냐고요. 집 한 채 있는 게 투기꾼입니까? 내가 노후에라도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 젊을 때 내가 전세 끼고 산 거 아닙니까? 나이 들어서도 집 하나 있어야 되니까. 그런 거 아닙니까? 이게 투기꾼이냐고요. 아, 참 이게 진짜 이재명이 하는 짓 보면 지가 번 26억부터 토해내라 이거야. 지가 번 26억부터 토해내라 이거야. 자기는 온갖 편법 불법으로 26억 벌어놨고 남들은 사다리를 걷어차가 너거는 집으로 돈 벌면 안 돼. 나는 26억 벌었으니까 너는 벌면 안 돼.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. 정말 이게 그 이재명이 하는 짓이 부동산 보면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. 이게 결국 총선과 대선까지 완전히 폭망하는 이런 데 그 대형 악재입니다. 지금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하여튼 이재명이가 아마 이번에 갔던 법 바꾸고 내년 아니면 2028년부터 장특공제 그렇게 그 거주 안 하면 보유만 가지고는 장특공제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그 법을 바꾼다. 이게 단독 보도고요. 거기다가 이제 그 보유세 폭탄을 또 때릴 수가 있다. 빨리 이재명